네, 대정부 질문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보이면서 쟁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정부 질문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든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된 공방들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검수완박 법안 그리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우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 결정이었고 진정성 있는 협의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산케이 신문 보도를 근거로 야당에서는 해명을 요구했고 정부 측에서는 수입이 없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 대정부 질문이 수요일까지 일단 진행이 될 텐데 남은 또 핵심 쟁점 법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세 가지 쟁점으로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검수완박, 쌍특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회담, 대일 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좀 관심 사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사실 관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를 했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결 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거부권이 되게 되는데요. 쟁점은 역시나 초과 생산량 3 내지 5% 그리고 쌀값이 전년 대비 5 내지 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경직된 규정이어서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지나치게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쌀 전작을 유도하는 법안이고 정부 측이 주장하듯이 수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양곡법 말고도 민주당이 사실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거에 대한 또 우려들, 또 이런 것들이 전국을 끌어가는 어떤 파장들 이런 거에 대한 좀 해석들을 해보신다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직회부를 통해서 가결된 양곡법 개정안과 같은 그런 법안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위배된다.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즉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 안 된 것은 합의 안 된 대로 하나하나씩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정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또 지난주에 지역 순회 일정들을 좀 소화를 했어요. 또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직접 참석을 해서 둘러보기도 하셨는데 특히 경전선 우회라든지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좀 전에 보여준 명품 하천 사업 동천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좀 발언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메시지들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원 박람회 개막식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경전선 우회의 경우는 이미 노관규 시장이 수개월 전부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하천 사업에 동천을 포함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지역 특화 공약을 넣었던 점들은 아마 지지율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도 살펴보면 오늘 제주 4.3 추념식을 참석을 했고 이번 주에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또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광주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의 어떤 민심 행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4.3이라든지
5.18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6.25 서해 수호 날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의 정체성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과 불참이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서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역사적 사건의 경우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